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 가지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은 쌓기나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쌓기나무 하면 2학년 때 배웠었던 거 떠올릴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번에 6학년에 와서는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이 좀 복잡해졌다는 거 이외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된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사물이라든가 또 뭐 사람도 될 수가 있고요. 또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물건들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보이는 모양이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좀 다른 점입니다. 자, 교과서, 우리가 개정교과서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쌓은 모양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쌓기나무의 개수 알아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쌓은 모양을 보고 자, 그것의 규칙을 찾아보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라본 모양, 어떤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보여지는 모양에 대한 거, 이제 뭐 보여지는 모양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자, 보여지는 모양, 이때 앞에서 봤을 때, 뭐 위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바라본 모양에 들어가 있는 것은 비단 쌓기나무뿐만이 아니라 물체라든가 어떤 건축물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쌓기나무 개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지금 이제 교과서가 바뀌면서 살짝 내용이 조금 더 깊어졌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쌓기나무로 어떤 물체를 만들었네요. 자, 어떤 모양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관점에서 이쪽에서 사선으로 딱 봤어요. 딱 봤을 때 이것의 개수를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 자,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이제 뭐 그림에 그려져 있을 때는 한 가지 모습만 딱 보이겠지만 우리는 실제로 갖고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쌓기나무가 몇 개 있는지는 층마다 여기에는 2개가 있고, 자, 그 밑에는 몇 개가 있나요? 자, 그 아래에는 또 5개가 있고, 저기 자석인데 잘 안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층별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보여지는 모양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제가 하나를 추가를 했거든요. 근데 앞에서 얘가 보이나요? 얘가 지금 이쪽으로 보면 보이죠? 이쪽으로 보면 보이지만 여기서 계속 봤을 때는 얘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이쪽으로 봤을 때는 모양이 바뀌었죠. 자, 그런데 앞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앞은 아니고 대각선으로 봤을 때 얘가 숨겨져 있습니다. 몇 개까지 숨겨져 있냐면 3개까지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의 개수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아까 이게 하나도 없었을 때 이 모양이 최소 개수라고 했을 때는 이게 보태진 것까지가 최대 개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쌓기나무의 개수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았을 때 뒤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숨겨져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이 모양들만 봐갖고는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짝 비틀어 보면은 저 뒤에 숨겨져 있는 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그림만 갖고 알아보는 게 상당히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밑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 뒤에 숨겨져 있는 게 있으면 여기가 하나 더 나오겠죠? 나올 텐데 숨겨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정확하게 몇 개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처럼 뒤에 몇 개가 숨겨져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림에서 말고 조금 정확하게 알려면은 밑그림이 그려지면 되겠다. 밑그림을 그리게 되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의 개수를 구할 때는 여기에서 1층, 2층, 3층 이렇게 각각 떼어서 그 개수를 알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밑그림에서 줄별로 개수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위에서 본 모양을 그리게 되면 위에서 본 모양은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이랬을 때 요 위치에 있는 게 몇 개예요? 한 개. 요 위치에 있는 거, 요걸 쭉 따라 올라가게 되면 여기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치에 있는 건 하나, 둘, 세 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위치에 있는 거, 요 위치에 있는 건 몇 개냐면 이렇게 세 개입니다. 따라서 다 더하게 되면 6개에다가 8개에다가 몇 개라고요? 9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우리가 개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알아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여기다가 직접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 위치에 있는 거 몇 개예요? 여기가 몇 개냐면 한 개.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예요? 세 개.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라고요? 한 개. 그 다음에 여기도 한 개. 여기는 두 개. 자, 요 뒤에는 한 개. 그래서 이 뒤에 더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한 개, 세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자, 그러니까 몇 개예요? 네 개에다가 여기까지 해서 7개에다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것도 9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밑그림이 있게 되면 쌓기나무의 개수를 알아보기가 쉽다는 것이 첫 번째 아까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이렇게 한 방향으로 봤을 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없는 이런 사례 한 가지를 보면서 더해져도 앞에서 보이는 모양에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실제로 한번 이런 걸 재현을 해보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이런 밑그림의 어떤 필요성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규칙 찾기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쌓기나무가 굉장히 규칙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평면에 나열이 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문제 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키포인트를 삼아야 되는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이런 모양이 있고 이런 모양이 있고 이런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모양이 있을까? 이렇게 모양으로 물어보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해결하려면 이런 모양 규칙을, 자, 모양을 통해서 알게 된 규칙을 수 규칙으로 바꾸어야 보다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는 몇 개가 있었냐면 한 개가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이거 5개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여기에서 변화된 게 있잖아요. 변화가 된 게 어떻게 있었냐면 원래 하나가 있었고 거기에서 자, 이게 원래 있었던 모양이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방으로 하나씩 더 늘어나면서 이런 모양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그 다음에 새로 늘어난 거 4개. 자, 이렇게 써주는 것이 규칙을 수로 만들 때 이렇게 해주는 그 패턴을 알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새로 추가가 된 게 몇 개예요? 몇 개냐면 또 4개가 추가가 됐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쓰냐면 1 더하기 4는 앞에까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새로 추가가 된 게 또 4개이기 때문에 4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개, 그 다음에는 9개 해서 추가가 되는 게 몇 개씩이에요? 4개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몇 개가 또 추가가 될까요? 또 4개가 추가가 돼서 13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번에는 자, 이것은 이제 평면에서 말하는 이제 규칙인 거고요. 평면으로 늘어놓았을 때 만약에 이것이 입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쪽이 바닥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위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가 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건 한쪽 면에서만 보면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3차원 공간에서 규칙적으로 쌓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보면 얘가 바닥이기 때문에 1층, 2층, 3층, 4층 그렇게 되는데 1층부터 세면 어려워요. 그럴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세워줍니다. 자, 우리가 방금 알아보았다시피 맨 처음 몇 개가 있었냐면 하나가 있었고요. 자, 그 밑에 이거 하나가 있었죠. 자, 그 밑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5개가 있는데 이 하나 바로 밑에 있었던 거는 완전히 가려져서 안 보이고
자, 안 보이고 거기에 몇 개가 추가가 됐었어요? 4개가 추가가 됐었죠? 얘가 1층,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1층이라고 하면 얘가 1층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아래 단계 2층이 되는 거죠. 이제 바꿔서 그 층을 바꿔서 얘기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보면 얘로 완전히 가려져 있는 모양은 그 밑에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몇 개가 또 새로 들어왔냐면 4개가 새로 들어온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원래 있었던 거 1 플러스 4에다가 몇 개가 추가가 됐다고요? 자, 4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3층에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9개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5개가 되고 여기는 1개가 되고 자, 이게 다 더해진 것이 1층, 2층, 3층까지예요. 그렇다면 그 밑에는 몇 개 있는지 우리가 또 규칙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4개가 추가가 되고 4개가 추가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4개가 추가가 돼서 13개. 그래서 1, 2, 3, 4층까지 모두 들어있는 것은 몇 개다? 1하고 13을 더하면 14, 5하고 9를 더해도 14, 14 더하기 14는 28. 그래서 모두 28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5층까지, 뭐 6층까지, 또 10층까지 개수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모양 규칙을 수 규칙으로 바꾸었는데 수 규칙으로 바꾸었을 때 그 층에 있는 걸 한꺼번에 다 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분해를 했죠. 분해를 해서 세면 훨씬 규칙을 찾기가 쉽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나 익힘책,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개수를, 쌓기나무의 개수를 우리가 알아볼 때 앞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줄별로 잘라서 그 바로 밑그림에다가 개수를 했었는데 지금 규칙 찾기에서는 줄별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층별로 나눴죠? 자, 근데 꼭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이런 모양을 해서 개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도 할 수가 있냐면 이 경우에는 자, 이거를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자르고 뭐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게 되면 자, 이쪽에서 보면 여기에서 저항이 일어나네요. 여기에서 지금 이 옆에 있는 것들의 모양은 다 똑같죠. 그런 거 4개가 있고 가운데 3층이 있는 거고 그 밑에 층에는 또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2 더하기 3 계속 있고 가운데는 몇 층까지? 4층까지. 자, 그런 식으로 있어서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개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규칙을 찾을 때는 층별로 자르는 것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보이는 모양입니다. 자, 보이는 모양에서는 이와 같은 물체에 대한 내용도 나온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돼지 저금통이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이는 모양하고 옆에서 보이는 모양하고 위에서 보이는 모양이 다르죠. 그 다음에 요만큼만 보이는 모양을 가지고 또 나머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실제 사물을 가지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것은 아이들이 관찰을 많이 하고 또 실제 물건들을 가지고 보이는 모양을 그려보고 이런 활동을 하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쌓기나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모양에서는 크게 4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입체 모양으로 입체적으로 쌓은 모양을 보고 위, 앞, 옆에서 보여지는 모양을 그리는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 앞, 옆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양을 주고 그 다음에 이거대로 쌓아보아라. 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밑그림을 주고 밑그림에 이제 이렇게 개수가 쓰여져 있는데요. 자, 이걸 보고 위, 앞, 옆에서 보여지는 모양을 그려라. 그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위, 앞, 옆 모양을 그려주고 이것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대 개수와 최소 개수는 몇 개가 될까? 자,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를 알아볼 텐데요. 이건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을 보고 위, 앞, 옆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지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아이들이 알 수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양이 이거랑 같은 모양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 파란색은 앞에서 보여지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은 위에서 보여지는 모양이고요. 근데 옆은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죠. 자, 이쪽에 오른쪽 옆에서 보여지는 모양은 연두색입니다. 이렇게 어떤 모양을 쌓아놓고 나서 각각의 보여지는 면에다가 색칠을 하게 되면 이제 저는 이렇게 색종이를 붙였는데 색칠이 더 쉽잖아요. 색칠을 하게 되면
보여지는 모양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6학년인데도 여기서 살짝 노란색이 보이잖아요. 이것까지 다 표현을 하려고 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 눈높이에 주고 이 눈높이에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보여지는 모양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잘 모를 때는 이와 같이 색칠을 하게 한 다음에 보여지는 그 색깔대로 모양을 그리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서 보면 지금 먼저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다 그랬는데, 자, 위에서 바라본 모양, 자, 그려주면은 요것부터 그릴까요? 자, 맨 위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는 3개가 있네요. 자, 이렇게 3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삐쭉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바라본 모양 그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바라본 모양 볼까요? 앞에서 바라보니까 이쪽에서 파란색이 3층까지 있습니다. 자, 3층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1층만 있고, 그 옆에는 2층까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 거하고 쭉 저 뒤로 가서 2층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면에서 바라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서 바라본 모양, 옆에서 바라본 모양은 지금 맨 왼쪽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1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몇 층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3층까지 있고, 자, 그 다음에 2층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색칠을 다 한 다음에 이 각각의 방향에서 보여지는 그 색깔대로 그리게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앞에서 바라봤을 때 그 층을 쓸 수가 있겠죠. 몇 층까지 있어요? 3층, 여기는 1층, 여기는 2층 이렇게 있고, 옆에서 봤을 때는 1층, 3층, 2층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위에서 바라본 모양에다 한꺼번에 그릴 수가 있는데 3층, 1층, 2층, 그 다음에 이쪽은 1층, 3층, 2층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2층하고 2층을 만나는 데는 반드시 2층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1층이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뭐 커질 수가 없는 거죠. 이쪽 라인에서는 1층이 최대가 되는 거고, 근데 이쪽 라인에서 3층이면 다 3이 될 수도 있지만 이쪽이 2이기 때문에 여기는 2층이 되고요. 아, 2층인가요? 그런 거 아니죠. 자, 여기 그 다음 이쪽에서 여기는 1층이 될 수밖에 없고, 3층하고 3층이 만났는데 여기 3층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 2층까지 있는데 얘가 1층이고 2층, 2층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층, 1층, 2층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여기 전체적인 모양으로 봤을 때는 얘는 몇 층인가요? 얘는 1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수가 요 그림만 갖고는 또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 이 그림까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내용까지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 앞, 옆 모양을 보고 입체로 만들어라, 쌓아보아라 그랬는데요. 자, 뭐 직접 쌓아보면 되겠죠. 먼저 이런 모양을 할 때는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먼저 만듭니다. 자,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바라본 모양을 만드는데, 앞에서 바라본 모양은 여기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거 직접 가지고 만드는데요. 3층까지 있다고, 4층까지 있는 거죠. 4층까지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앞이 계속 더 많이 있어가지고 얘도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이렇게 돼도 똑같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또 이렇게 가득 찼을 때 이게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많은 개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위에서 바라봤을 때 첫 번째 모양 맞고요. 앞에서 바라봤을 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기면 안 되겠죠. 오른쪽 옆에 생긴 모양을 봤을 때는 얘는 걷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맨 왼쪽에는 2층까지 있고, 그 다음에는 없네요. 자, 그 다음에는 1층까지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자성이 되게 강해서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쪽 떼어내고 이쪽을 그대로 두고 하니까 이 모양 맞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위에서 바라본 모양, 그 다음에 이쪽에 앞에서 바라본 모양, 이쪽이 쑥 들어갔지만 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뭐 3층이라고 하더라도 4층까지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상관없이 4층까지 보입니다. 야,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 모양만 봐갖고는 전체를 알 수가 없는데 옆에서 바라본 모양을 보니까 아,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 이렇게 그 그림을 보고 쌓아보면서 그 쌓은 모양, 이 모양대로 되어진 것을 보기 위해서 찾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밑그림을 보고 위, 앞, 옆에서 보여지는 모양을 그려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옆이라고 표시가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위에서 바라본 모양은 굉장히 쉽죠. 그대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에서 바라본 모양은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바닥 그대로죠. 이쪽이 없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바라본 모양. 앞에서 바라본 모양을 보면 이쪽은 몇 층까지밖에 없어요? 1층까지밖에 없고 그 옆은 앞에 2층 그냥 쑥 내려가고 그냥 3층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본 모양은 몇 층까지 있다고요? 3층까지 있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왔나요? 자, 이렇게 됐고 뭐 그게 그거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옆에서 바라본 모양은 이제 이거 자체를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옮겨서 보면은 쉽겠지만 그래서 뭐 책 같은 경우에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고 그래도 되겠습니다. 자주 하다 보면은 이쪽에 관점이 익숙해져요. 내가 눈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이쪽 맨 끝에를 보게 되면 몇 층까지 있습니까? 2층까지 있는 거죠. 자, 옆에서 바라본 모양 2층까지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몇 층까지 있어요? 1층까지밖에 없고 오른쪽 끝에는 몇 층까지 있습니까? 3층까지 있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 입체 모양을 쌓은 걸 보고 위압 옆에서 바라본 모양 그리기를 충분히 하게 되면 저절로 풀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바라본 모양, 앞에서 바라본 모양, 옆에서 바라본 모양이 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로 이렇게 생긴 이렇게 보여지긴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대가 될 수가 있고 또 최소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을 찾아라.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했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풀어볼 텐데요. 먼저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이렇게 그려요. 자, 위에서 바라본 모양 그리고 앞에서 바라본 게 몇 층이라고 그랬냐면 2층. 이게 앞이에요. 이쪽이 2층, 2층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옆이죠. 옆에서 보니까 여기도 2층, 2층이에요. 그럼 2층, 2층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는 것 중에서 우리가 최소 개수를 한번 알아보겠다. 자, 그 다음에 최대 개수를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최소 개수를 보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얘가 2층이니까 둘 다 2층일 수도 있지만 하나가 1층이고 하나가 2층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가 2층이고 여기가 1층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여기가 1층이면 안 되니까 여기가 2층. 자, 이렇게 썼을 때 여기가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1이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2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확인을 해보면 앞에서 바라봤을 때 2층까지 있는 거 맞고 2층까지 있는 거 맞고 2층까지 있는 게 맞아요. 그 다음 오른쪽에서 봤을 때 여기 2층까지 있고 이쪽에 2층까지 있는 거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보다 더 작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여기가 1이었다. 여기가 1이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소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9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쪽이 2가 돼도 돼요. 그래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뭐예요? 2가 돼도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가 2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얘가 3이 되거나 그렇게 안 되면 다 2가 된다고 했을 때 이런 모양도 위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을 만듭니다. 따라서 이것이 최대 개수가 되는데 최대 개수는 몇 개라고요? 12개. 그래서 9개에서부터 12개까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그림만 갖고는 그 모양이 한 가지로 딱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의심이 간다. 그러면 직접 쌓기나무를 가지고 쌓아보면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 찍는 거 앞에서 사진 찍을 때, 옆에서 찍을 때, 그 다음 위에서 정수리를 탁 찍었을 때 아이들 셀카놀이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그런 걸 하면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잘 보이는 각도가 있잖아요. 셀카 할 때. 그런 얘기들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 단원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 아이들한테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기나무, 이건 자석이 들어있는 쌓기나무인데 이런 거나 일반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런 쌓기나무를 통해서 약간의 수고를 하시면 아이들이 훨씬 즐겁게 수학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그런 또 안에 다 들어가서 상상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길러지게 되겠습니다.
자, 아이들하고 즐거운 쌓기나무 시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